그래서 오늘 이제 선생님들께 어떤 내용이 도움이 될까, 하나라도 챙겨가실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래서 요새 이제 선생님들께서 뭐 북토크나 그다음에 강연, 연수 이런 것들 하시는 거 보고 앞으로도 계속 뭔가를 나눠 가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발표하기를 주제로 잡아 봤는데, 그래서 이게 좀 거리가 멀게 느껴지더라도 자격로에 있으면은 뭐 북토크나 강연, 연수 이런 거를 어느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미니 특강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올 초에 미미쌤을 뵀는데 카페에서만 이제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노트를 펴시더니 "유나쌤 그래서 자기 몇 월에 할래?" 이렇게 훅 들어온 기회여 가지고, 그래서 자격로에 있으면 이렇게 갑작스럽게 그치만 또 자연스럽게 찾아올 수 있는 것이 기회니까 발표 잘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도 미리 나눠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발표를 주제로 얘기하기에는 사실 경험도 너무 적고 또 쪼렙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또 이제 선생님들께서는 이미 수업 고수이신데 제가 '말을 무엇하나.' 이런 고민이 쪼끔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남편한테 보낸 카톡인데, 저는 사실 강연을 정말 해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강연하는 게 이제 막연하게 멋져 보여 가지고 남편한테도 "나 강연하면서 전국 돌아다니고 싶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이제 올해 막상 기회가 몇 번 주어지니까 제가 느끼기에 강연 준비하는 것도 어렵고, 또 어른들을 대상으로 뭔가 이야기를 한다는 게 수업하는 거랑은 좀 다르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어이없지만 남편한테 아무도 이제 관심이 없는 셀프 은퇴 선언을 했던 내용인데, 그래서 어쩌면은 더 발표하기를 주제로 드릴 이야기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어렵게 생각했고 또 고민을 했고 궁금했던 부분을 나누어 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눈으로 읽어 보시겠어요? 음. 김미경 강사님 되게 유명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도 이런 말을 하시는 게 좀 희망이 되더라고요. 요것도 한번 보면, 그래서 가끔 이제 자경로 선생님들 연수하시는 거 그다음에 북토크 하시는 거 보면 좀 '와 저 선생님들은 타고났다. 너무 잘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이 책을 보니까 그런 저에게는 어렵게 느껴지는 게 '연습으로도 충분히 다듬어 갈 수 있는 뭔가가 있겠구나.' 요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미니 특강을 준비하면서 제가 강연이나 스피치 그다음에 발표 주제로 좀 책이나 영상들을 찾아봤어요. 그래서 "연애를 글로 배웠어요."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발표를 한번 글로 배워보자는 그런 마음으로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 봤는데, 그랬더니 이제 제가 탐구한 발표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요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뉘더라고요. 그래서 큰 특징 세 가지랑 그 아래 세부적인 팁 9가지를 오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20 분으로 훅 한번 압축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한번 발표나 아니면은 수업에서 적용하고 싶은 것 하나쯤은 챙겨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발표 잘하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친절함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단순한 친절함이 아니라 좀 섬세한 친절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강연 잘하시는 분들 보면 좀 따뜻하다, 친절하다 하는 느낌에 한 번 더 귀가 기울여지잖아요. 근데 이 친절함을 구성하는 데에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진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강연을 해야 했을 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선생님들 조금 더 표정이 밝으셨으면 좋겠는데 너무 피곤해 보이시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강연한테 청중에게 전달되는 게 콘텐츠만이 아니고 에너지다. 그리고 내가 웃어야 거울도 웃는다."
또 이런 말이 저한테는 깨달음을 줬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듣는 분들이 웃기를 기대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강연자인 내가 먼저 강연 내용뿐만 아니라 에너지를 전달하는 것도 애초에 이제 제 역할이었던 거죠. 근데 우리가 억지로 웃으려고 하면 더 어색하잖아요. 그리고 또 알잖아요. 그 진짜 웃음과 가짜 웃음의 미묘한 차이를.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게 진짜 웃음인데 한번 읽어 보시면 그러려면은 진짜 웃음이 나오려면은 나의 이야기를 전하는 그 순간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읽어 보니까 저는 이제 그간의 발표를 할 때 뭔가 그 시간에 대한 감사의 마음보다는 제가 전달을 해야 하는 그 내용에 더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좀 퇴근하시고 많이 피곤하실 텐데 그럼에도 이제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먼저 가졌더라면은 뭔가 선생님들께 좀 피곤하시죠?" 이렇게 안부도 여쭙고 좀 더 발표를 수월하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더라고요. 그리고 또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감사의 마음이 이렇게 바탕에 칠해질 때 자연스럽게 미소도 나오고 듣는 분들하고도 잔잔하게 톤이 맞춰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들어오기 전에 너무 떨려 가지고 자격론 이제 미니 특강 전에 이 감사 마인드 세팅을 먼저 하고 들어왔어요. 근데도 좀 떨리는 거 네.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이제 친절한 느낌을 줄까 보아하니까 친근함이더라고요. 그래서 강연 잘하시는 분들 보면 되게 친근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제 저를 한번 돌아보니까 이게 제가 썼던 대본이에요. 근데 저는 좀 강연하면 뭔가 포멀한 느낌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보면 "뭐뭐 했습니다. 뭐뭐 그랬습니다." 뭐 이렇게 끝나고 있는데 이게 보면은 제가 이렇게 돌을 옆에 붙여 놨는데 좀 딱딱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돌이켜 보면은 뭔가 듣는 사람을 고려하기보다는 일단 내가 할 말을 다 써 놓고 '아 나 대본 썼다. 준비 다 했다.' 요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진짜 발표를 잘 하시는 분들은 좀 단순하고 쉬운 말을 씁니다. 그래서 딱 들었을 때 나랑 대화하는 것 같네?' 요런 느낌이 들게끔. 그래서 이제 많은 책들에서 강조하는 게 이 친근한 말투인데 그래서 어느 책에서는 구체적으로 이제 전화 통화하듯이 이렇게 "여보세요?" 하고 그 뒤에 이어지는 듯한 톤으로 말할 거를 추천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정말 친구랑 이렇게 대화를 하는 지 않는 이상 이런 말투로 발표를 이어가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미니 특강 준비하면서는 어떻게 한번 해 봤냐면 제가 미니 특강 준비하면서 한번 대본을 쭉 써두고 보니까 좀 그간에 써왔던 거랑 비슷한 말투로 이제 습관적으로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챗GPT한테 도움을 구했어요. 그래서 "나 발표할 거고 구어체로 하고 싶은데 좀 전화 통화 느낌 나게 한번 수정해 줘." 했더니 어 요런 식으로 수정을 해 주더라고요. 이모티콘까지 더해 가지고 친근하게.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말투가 진짜 대화하는 게 아니면 쪼금 어색하기는 한데 요 이제 친근한 버전으로 쪼금 연습을 해 봤어요. 근데 왠지 느낌상 그 친근함과 딱딱함 어딘가에서 지금 방황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쪼금씩 연습을 해 가면 자연스러워지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원래 쓰시는 말투는 어떤지 한번 돌아보시고 그리고 요런 식으로 이제 챗GPT에 도움을 구해 보시면 재밌으실 거예요. 또 다른 말투들도 챗GPT가 이제 잘 수정을 해 주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친절함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가 청중인데 이 청중을 항상 염두를 해 둬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 선생님께서는 보라색 질문이랑 초록색 질문 중에 어떤 게 좀 더 친절하다고 느껴지세요?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초록, 초록, 왼쪽. 현미 선생님께서는 보라색이시고 대부분은 오늘의 초록, 네. 깨알 보시면 네, 맞아요. 초록색이에요. 이게 미묘한 차이인데 뭐냐면 요 보라색 질문은 듣는 사람한테 참여를 요구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반면에 이 초록색 질문은 꼭 답은 필요하지 않으면서도 마음속으로 긍정적인 답을 의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연수 같은 데 가도 강사님이 막 여러 가지를 질문하시기보다 그냥 마음속으로 편하게 이렇게 끄덕끄덕이시는 거를 선호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편으로는 강연의 시작에서 이렇게 예스 답을 유도하면은 처음부터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할 수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 만약 제가 발표할 때 떨려서 고민이 있으셨죠. 이렇게 처음에 좀 선생님들께서 끄덕끄덕 하실 수 있는 질문을 드렸다면 좀 처음 강연에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교실에서 연습을 선생님들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아이들이 직접 답을 하지 않더라도 마음에 이제 예스를 들게 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 예를 들면은 뭔가를 배울 때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재밌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뭐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질문을 시작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청중을 고려하는 질문 같은 것도 그렇고 강연 중간중간에 발표할 때 중간중간에 사소한 것에 신경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리드 멘트인데요. 리드, 이끌어 주다 요런 멘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차 탈 때 차문 열어 주거나 아니면은 이제 얼굴에 뭐 묻은 것 같다면 이렇게 살짝 떼어 줄 때 뭔가 '어머.' 하고 이제 친절하다고 느끼잖아요. 그런 거에 이제 마음이 동하는 것처럼 리드 멘트는 "앞으로 이런 이야기를 할게요." 아니면은 "저쪽 보시면." 하고 이제 세심히 알려주는 말이라고 해요. 이런 말을 중간중간에 던져 주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용을 훨씬 따라가기가 쉬워집니다. 이런 식으로 강연할 때 친절함이라는 것이 내가 말하는 내용을 잘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전달이 될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헤아리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거를 이제 아이들 가르치면서 항상 강조하는 건데 제가 뭔가 이제 책으로 공부하면서 다시 느끼니까 또 새롭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발표 잘하는 사람의 세 가지 특징 중에 두 번째 말씀드릴게요. 요렇게 제가 이제 방금 리드 멘트를 썼죠. 그래서 두 번째로 발표 잘하는 사람들은 잘 그려요. 근데 뭘 잘 그리냐 하면은 말로 장면을 잘 그립니다. 그래서 요새는 막 "아우 TMI, TMI." 하면서 좀 덧붙이는 말들을 불필요하게 취급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강연이나 발표할 때는 TMI가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음. 그래서 특히 이제 저는 뭔가 제 이야기를 이렇게 썰을 푼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썰 푸는 거 그런 것들을 좀 낯설어해서 이런 말로 장면을 잘 그리는 게 특히 궁금했는데 말로 장면을 잘 그리는 사람들은 큰 따옴표와 작은 따옴표를 충분히 잘 활용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뭔가 하면 말을 할 때 계속 대화나 속마음을 같이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제가 선생님들은 발표가 거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선생님도 똑같이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신경을 쓰면 발전할 수 있습니다. 요런 내용을 이제 단순하게 전하기보다 "아 선생님들은 매일 하는 수업이 발표인데 거뜬하지." 하고 이제 보라색으로 대화 부분을 인용을 하고 그다음에 초록색 부분에서 "아 이번 발표 진짜 망하는 거 아니야?" 요렇게 속마음을 인용을 하면은 훨씬 생생한 느낌이 든다고 해요. 그래서 마치 이제 연기하듯이 그대로 상대방한테 보여주기 때문에 훨씬 전달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쪼끔만 더 가 보면 발표에서 보이는 한 끗 차이가 똑같은 대본을 가지고도 쪼금 더 생생하게 느껴지는 게 뭔가 하고 봤더니 이제 하나는 음의 높낮이를 바꾸는 거예요. 또 요 음의 높낮이만 바꿔도 훨씬 청중들이 강연에 몰입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은 뭐 이런 '아 발표 망할 것 같다.' 하는 부분은 좀 낮게 발표 망할 것 같다.' 뭐 이렇게 낮게 하면은 이제 쪼끔 더 어떤 생동감을 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런 것들을 읽다 보니까 이미 선생님들께서 특히 유치원이나 아니면 초등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저학년이랑 고학년을 넘나들면서 이미 특화되신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고수의 경지에 이미 계실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발표회에서도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강점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로 장면을 잘 그리는 또 하나 재미있는 팁은 이 눈썹이에요. 눈썹인데 음의 높낮이처럼 이렇게 눈썹을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에게 훨씬 몰입감을 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속마음 초록색 부분에서 이제 소리를 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표정으로도 이렇게 '아 발표 망할 것 같다.' 하고 눈썹을 확 내려버리는. 근데 우리가 강연이나 발표할 때 이런 비언어적 요소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뭐 다른 여러 가지를 고려할 수도 있지만 이 눈썹만으로도 차이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보다 표정이 훨씬 다채로운 개그맨 영상과 함께 보충 학습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발표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막 허허허 이렇게 웃는 여유 말고 뭔가 딱 보면 '아 저분은 진짜 준비된 여유가 있다.' 싶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강연자들한테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까? 준비된 여유가 가능할까?' 하고 살펴봤더니 어 브레이크를 되게 잘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이제 제 흑역사를 하나 공유를 하면은 이거는 제가 올해 제 인생 첫 강연 날 썼던 일기인데 이제 올해 봄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제가 예전에 했던 온라인 국제교류 관련 연수를 의뢰받고 막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는데 제가 50 분짜리 강연을 의뢰받았는데 30분 만에 끝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막 '어? 뭐 이래도 되나? 뭐 이러고 있고 장학사님께서도 좀 갑자기 끝나 가지고 어리둥절하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강연 중간에 강연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그런 실수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브레이크를 잘 쓰시거든요. 요거를 한번 읽어 보면 쉼도 명백한 말하기에 포함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강연을 시작할 때도 한번 멈추는 시간을 가져보라는 그래서 긴장하면은 저는 이제 빨리 시작을 하고 싶을 것 같은데 오히려 한번 멈추고 청중들이랑 그 기운을 맞추는 시간을 가지라는 그래서 저도 제가 오늘도 지금 20분 시간에 조금 달리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강연 중간중간 감질나게 브레이크를 활용할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어 어 "제가 왜 작용 선생님들을 좋아하는지 아세요? 그 이유는" 하고 이제 바로 답을 알려주기보다 이렇게 기다리거나 이제 질문을 드리고 반응을 이제 보면서 천천히 답으로 다가가는 선생님들께서 대답하거나 생각할 시간을 드리는 거죠. 아니면은 좀 그 공백이 어색하다 하면은 이제 누구나 떠올릴 만한 선택지를 제거함으로써 계속 이제 답이 무엇인지 생각하게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경련 선생님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고 뭐 "부지런함? 아닙니다. 똑똑함?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제 듣는 사람은 계속 '뭐지? 뭘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뭔 것 같으세요? 그래서 이제 타고나게 이런 기대감 조성을 잘 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
좀 강연하는 사람이 의식적으로 포장하면서 브레이크를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제가 뭐 자격론 선생님들을 좋아하는 이유를 알면 바로 자격론에 들어오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연수 같은 거 앞서 30분 만에 끝내버린 연수에서도 만약에 뭐 '아 이 활동을 하면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더라고.' 뭐 이런 식으로 브레이크를 활용했다면 쪼금 더 여유 있게 진행하면서도 이제 강연 저도 그다음 듣는 사람들도 여유를 갖지 가질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여유의 두 번째 팁은 마이크 드롭입니다. 그래서 이게 공연에서 가수나 강연자가 마이크를 이제 툭 내려놓는 멋진 마무리의 상징 같은 건데 이제 우리나라 정서에서는 살짝 '아 저 뭐 하는 거야?' 뭐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해요. 근데 여유 있는 강연자는 꼭 물리적으로 마이크를 이제 떨어뜨리는 게 아니더라도 좀 쿨하고 확실한 마무리로 이제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죠. 그래서 그중에서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이 마무리를 할 때 인용구로 매듭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마무리를 하기보다 뭐 예를 들어서 마지막에도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는 "시작의 기술은 위대하지만 끝냄의 기술은 더 위대하다." 뭐 이렇게 좀 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많은 책에서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발표를 되게 잘한다는 그 스티브 잡스도 발표마다 인용구로 마무리를 하더라고요. 근데 요런 것들도 이제 챗GPT한테 슬쩍 도움을 요청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챗GPT가 제가 좀 추천을 받아 봤더니 좀 상투적인 표현들을 많이 추천을 해 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자격론 선생님들께서 틈틈이 좋은 문장이나 글귀를 훨씬 더 잘 수집을 해 두시니까 그런 것들을 이럴 때 마무리나 강연에 매듭 지을 때 사용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장 마지막으로 여유 있는 강연자의 비결이 듣는 사람이 행동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연의 끝에 이제 후다닥 이렇게 끝내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한 가지, 행동할 수 있는 한 가지를 꼭 남겨 주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지금까지 쭉 발표 잘하는 사람의 특징을 정리를 해본 건데 만약에 이제 선생님들께서 앞으로 북토크나 아니면은 강연, 연수 이런 거에서 한번 어떤 거를 적용을 해 보고 싶으세요? 아니면 교실에서 뭐 수업하실 때 뭔가 이런 걸 한번 저도 친근함이 생각보다 어려워서 브레이크, 눈썹, 눈썹 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강연자가 이제 바쁘게 말을 끝내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하고 싶은 행동 한 가지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한다면 이제 여유 있는 마무리가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진짜 미니 특강 마무리를 하자면 저는 이제 오늘 발표나 아니면 강연하기 이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뭔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께서 매일 하시는 게 수업이잖아요. 그래서 그 수업에서 뭐 이런저런 스킬들을 연마를 해둘 때 뭐 어느 무대나 북토크나 뭐 연수나 강연이나 이런 것들을 거뜬하게 해내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성장 모임이고 그리고 올해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제가 자격로에서 이제 올라온 쭉 좋은 여러 소식들을 보니까 뭐 출판, 공모전, 막 우수 논문 막 등등 너무 뭐랄까 범주도 다양해 가지고 학교 안에뿐만 아니라 학교 안팎으로 자격로 선생님들의 이야기들을 앞으로 들을 기회가 진짜 많이 생길 것 같다는 기대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오늘 열심히 준비를 한다고 준비를 해 봤는데 사실은 좀 이미 다 잘하고 계실 것들을 한 번 더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제 오늘 제 발표하기 위해서 그
부족한 점들은 앞으로 선생님들의 발표 여정 이야기로 더욱 채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기대하겠습니다.